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연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 소재 분야 기업들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요. 수출 부진 속에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가 내수 불황과 수출 부진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부품 소재 분야가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부품 소재 분야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역대 최고인 영업이익 4조 9,500억 원을, SK하이닉스는 역대 세 번째인 1조 5,361억 원, LG 디스플레이는 1,392% 상승한 9,04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LG그룹의 또 다른 부품 계열사 LG이노텍 역시 분기 최고 실적을 냈고, 산업재 석유화학 기업인 효성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기업의 호실적은 우호적인 글로벌 시장 상황과 수년간 지속한 투자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부품 소재 시장에 당분간 온기가 계속 돌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국의 도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완제품 산업 육성에 이어 한국이 강세인 부품 소재 분야로 눈을 돌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업종의 성과가 산업 전반에 낙수 효과를 보이면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따라 달러박스 역할을 하는 부품 소재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동시에 중국 기업의 부상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한때 문어발식 확장 경영에만 몰두했던 대기업들이 기회비용을 줄이겠다며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은 되더라도 주력 사업과 시너지가 없다면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LG그룹은 최근 반도체 기초 소재 웨이퍼를 생산하는 LG 실트론을 6,200억 원에 SK에 넘겼습니다. 이번 빅딜로 반도체 사업을 사실상 정리한 LG는 자동차 전장과 에너지 등 주력 사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 SK는 기존 반도체 역량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SK는 반도체 사업에 몸을 불리는 동시에 군살 빼기에 돌입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계열사 SK네트워크스의 패션 사업을 넘기기로 한 겁니다. 삼성그룹 역시 삼성전자의 프린터 사업을 미국 휴렛패커드에 1조 1,160억 원에 매각했고, 삼성물산 등 계열사의 부산신항터미널 운영사 지분을 아랍에미리트 기업에 팔았습니다. 비주력 사업 분야의 기술과 자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를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이 같은 사업 재편이 조선과 철강 등 한계 업종을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활발할 전망입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 재편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초경량, 이종 결합형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스마트 친환경 공정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계부는 선택과 집중 바람이 국내 산업 구조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자리는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건설업에서 늘어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조선업에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상반기 고용 전망에 따르면 건설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9%, 17,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조선업은 수주 급감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보다 15%, 27,000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밖에 금융보험과 기계, 전자, 자동차, 반도체 업종 등은 일자리가 소폭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22만 3천 명 증가한 388만 4천 명으로 20대 취업자 수인 374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결과지만 노후 때문에 고령층은 은퇴하지 못하고 청년층은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러 위험국으로 지목한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당인 공화당에서까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나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테러 위험국으로 지목된 7개 나라 국민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고 공항에 억류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분노한 미국인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시위대는 대부분 공항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We stand up what America is really all about: openness, acceptance, and diversity, not the isolationist and the fear.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중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자해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행정명령을 뒤집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들도 행정명령이 헌법 위반이자 비미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미국 학자들의 온라인 서명에는 7,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국경과 엄격한 입국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 TV 백나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 내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외교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두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테러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지구촌에서 미국을 왕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 외교관들이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제외 공간에 근무하는 미국 외교관들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으며 1월 국무부에 정식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수십 명의 외교관이 대통령에게 집단 항명하는 모양새입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회람 중인 초안에는 이번 행정명령이 비미국적이고 미국 내 테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긴커녕 오히려 테러와 관련한 소중한 정보와 자산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연판장과는 별개의 메모를 국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과 이라크의 군사적, 정치적, 사업적 유대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 내 집단 반발 조짐이 있자 당장 백악관이 나섰습니다. I think this has been blown way out of proportion and exaggerated. I think that they should either get with the program or they can go.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 공직사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첫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7일 한국에서 수입된 가소제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상무부는 향후 한국에서 가소제를 만들어 수출하는 모든 업체에도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산 대형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매겨 무역 전쟁에 시동을 건 데 이어 한국과 인도 등 전 세계로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재택 알바, 앉아서 클릭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알바.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 문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실상은 돈을 벌기 쉽지 않은 데다가 사기까지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댓글 알바단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인터넷 강의업체. 의혹을 제기한 강사는 1년 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10월 늦은 날부터 시작해서 2017년 1월 6일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댓글은 몇 개, 꼬리글은 몇 개를 갖다 전부 다 지정을 합니다. 이런 댓글 알바가 인터넷에서 성행 중입니다. 유명 구직 사이트부터 알바 사이트까지 댓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익도 당일 18만 원부터 사흘 동안 40만 원을 받았다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이야기, 남 상처주는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부당하게 이득 취하려고 댓글 알바를 하는 경우들도 대부분 댓글을 달 만큼 포인트를 누적하고 그것을 현금으로 주는데 댓글당 포인트가 작고 하루에 달 수 있는 댓글 개수도 제한돼 있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이 댓글을 많이 달 수 있도록 돈을 내고 이른바 레벨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새로운 가입자를 모을 때마다 수익을 준다고 광고해 다단계로 운영합니다. 가입할 때 일정한 돈을 내고 큰 돈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사기입니다. 상품 입력 알바를 시켜준다고 하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해 돈을 빼가거나 대포 통장 등을 만드는데 악용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조직적으로 상품평과 사용 후기를 조작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댓글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이를 관리할 방안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던 해고 예고 수당을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원 강사 김모 씨가 학원장 송모 씨를 상대로 낸 해고 예고 수당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모든 근로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불황에 원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창업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래 계획한 경우가 아니면 우선 매출이 많은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주먹구구식 창업으로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창업 준비 시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박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3,000명이 창업하고 2,000명이 문을 닫습니다. 그만큼 창업부 생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업종은 한식, 2만 9천여 곳이나 됩니다. 커피 전문점, 치킨집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 월 매출만 보면 편의점, 슈퍼마켓이 1, 2위, 치킨집은 10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뛰어들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창업의 대명사처럼 통하는 치킨집의 경우 상위 20%는 월 매출이 평균 2억 원이 넘지만 중간값은 2,600만 원, 하위 20%는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임대료, 재료비 등 월 평균 비용이 1,50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0곳 중 서너 곳은 폐업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란 이야기입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갑자기 창업에 나선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지도 있는 프랜차이즈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을 보면요, 가맹점과 독립점의 차이가 약 14%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으로 창업한 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데요. 브랜드 가치라든지 시스템이 필요한 업종, 예컨대 커피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유리하고, 또 면이라든지 탕류 같은 한식 전문점 같은 경우는 독립점이 유리합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바로 찾기보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곳에서 먼저 유망업종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창업 희망 지역을 발로 뛰며 상권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창업 성공의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내려온 통념 중 하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씁쓸한 뜻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와 비슷한 유전 결혼, 무전 비혼이라는 말도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력에 따라서 기혼율이 달라지는 세태를 일컫는 말이었죠. 그런데 취업에서도 이제 이 법칙이 통한다고 합니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유전 취업, 무전 백수 법칙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 데이터 뉴스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돈이 있으면 취업이 되고 돈이 없으면 백수가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백수가 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자, 갈수록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대학생의 취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요. 대학생의 취업 확률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을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분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스펙과 연수 경험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 준비 과정에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과 취업률이 정비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하는데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요, 부모의 임금 수준이 취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월 400에서 500만 원이거나 5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취업 확률이 더 높아졌고요. 반대로 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률이 떨어졌습니다. 또 취업이 잘 되는 전공도 부모의 경제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선 취업 확률이 높은 전공은 의과, 약학과 이공계로 조사됐고요. 이에 비해서 취업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은 인문, 사회과학, 예체능이었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의학이나 약학 계열의 경우 진학을 위한 과정, 또 졸업을 하고 또 등록금을 감안했을 때 부모의 경제력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전공을 정할 때부터 이미 유전 취업, 무전 백수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감 같은 게 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청년들의 심리적인 부분에도 부모의 경제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과 대학내일이 20대 청년 215명을 심층 인터뷰했는데요. 현재 스펙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문에 부모의 경쟁력이 상층이라고 답한 청년의 83.3%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는 높은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경제력이 중하층이라고 답한 청년은 25%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요.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청년은 23.5%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층과 빈곤층의 취업 자신감 차이가 3배가 넘게 난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또 청년들이 부모님의 경제력을 탓하는 상황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가운데 바꾸고 싶은 게 무엇인지도 물어봤는데요. 대학, 성적 등 스펙이라는 응답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경제력과 가정 형편이 25.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청년들의 바람이 드러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경제력이 바뀌면 내 취업률도 달라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이런 확신은 아무래도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취업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업 과정이 공정한가를 묻는 질문에 64.6%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특이한 건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맥에 의한 취업 등 불명확한 평가 기준, 학력에 의한 차별, 계급과 경제력 중심의 사회 구조 등을 꼽았습니다. 네, 부모의 경제력이 학벌과 일자리를 결정하고 또 일자리가 소득과 계층을 결정짓는 구조라면 결국 계급이 세습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일종의 신분제 사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니계수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OECD 국가 가운데 18위로 중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이 불평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반영한 애킨슨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통계와 국민들이 느끼는 불평등 정도에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명절에도 노심초사, 편히 쉬지 못한 취업준비생들 많으시죠. 최근 설문조사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국가는 공정사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공정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부모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데이터 뉴스 유전 취업, 무전 백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